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상승 방향을 찾아서 가는 내비게이션 방송입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CPI라든지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그래도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참 힘이 없습니다. 네, 상승은 해도 예전처럼 강한 랠리 분위기는 안 나고요. 좀 연말 좀 한산한 분위기, 말 그대로 이제 부크로징 이런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다리는 산타 랠리가 좀 늦게 오네요. 하지만 증시의 바닥은 충분히 다진 만큼 시청자분들도 연말 뭔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년도 장세를 좀 준비하면서 차분한 마무리 잘 해보시고 오늘 1시간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이 시장 전략을 재정비하기 앞서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에너지가 상승을 해도 별로 뻗어나가는 좀 시원한 맛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증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증시가 반등을 조금씩 주름해도 이제 시원한 반등이 안 나와서 언제나 좀 갈증이 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시장의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은 여전히 매크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월, 특히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만 틀면 나오잖아요. FOMC. 금리 인상의 대단원의 자이언트 스텝,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금리 상승의 계단 속도를 우리가 올해 겪었고 그 정점에 드디어 왔습니다. 터미널 종착역에 이제 왔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FOMC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우리 또 36912, 369를 하는 게 아니고요. 쿼더러블 리칭데이죠. 네 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CPI를 비롯해서 FOMC 마지막 옵션 만기까지 해서 빅 이벤트들이 아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 주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하는데 커질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에너지가 지금 있나요? 네, 그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조용한 이벤트 치고는 빅 이벤트의 규모에 비해서는 지수 변동폭은 누구나 떠드는 그런 변동은 저는 일단 오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좀 뉴스가 좀 나왔죠. 장 마감 후에 이 금융 과세,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10억 원은 너무 작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30억이나 50억으로 좀 늘리자
저렇게 양도세, 이 과세 기준에 대해서. 근데 글쎄요,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뭐 전혀 아주 단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은 좀 증시에 조금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FOMC에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처럼 이 오늘 부총리의 발언이 상당히 조금 뭐 단호박이었네요. 근데 뭐 이것도 역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 종목들 연말 장세 마무리를 잘 해야 내년도 다가올 1, 2월 장세. 연초에는 장이 무조건 갑니다. 아시죠? 최근 10년 동안 1, 2월 달 주가 상승률이 거의 80% 이상이 돼요. 그래서 포커스를 1, 2월 달에 맞춰놓고 12월 달 빌드업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을 비롯해서 또 후반부 종목 많이 가져왔거든요.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종목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한 시간도 알찬 시간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탄탄히 준비해 나가야 내년도 시장에서 큰 수익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네, 종근당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만 9천 원에 샀고요. 네. 20%입니다. 네, 12만 9천 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만 500원입니다. 1.95%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종근당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좀 바이오주 매매를 좀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종근당만 일단은 편입을 이번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근데 바이오보다는 이제 제약주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제약주 치고는 상당히 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최근에 유한양행이 한번 주가가 부러졌는데, 반대로 이제 종근당이 좀 튀어 올라오면서, 천당과 지옥의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이 종근당과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종근당 천당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유한양행보다는 종근당이 상담을 주셔서 제가 좀 상담을 드리기에 한결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는 그러면 12만 9천 원이시면 최근에 하신 거겠네요. 그죠? 예, 7일 날 했습니다. 그죠? 네, 아마 지금 주가 횡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얌전한 고양이였습니다. 그죠? 종근당. 주가가 뭐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도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엔데믹이고 뭐 팬데믹이고 뭐 어떤 질병들이 오고 가고 뭐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만년 주가가 쭉 누워가던 종목이었는데 이 노바티스와 1조 7천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한 방이 그냥 주가를 일으켰습니다. 즉 11월 3일 전에 종근당과 11월 6일 종근당은 완전히 컬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 굉장히 좀 종근당에 말 그대로 상당히 좀 누워가고 좀 제약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신약주들보다는 좀 제약주들, 실적 베이스는 제약주들이 이미 팔고 있는 약이 있으니까 베이스는 괜찮은데 성장성에서 자꾸 이제 뭔가의 갈증을 느꼈었던 건데요, 그죠? 종근당이 이번 그 갈증을 한 방에 해소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의 종근당과 지금의 종근당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전의 종근당은 좀 체력이 좀 노화된 말 그대로 60대 이상 나이의 종근당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젊어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지금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매매는 결과적으로는 잘 하셨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종근당 지금 시세 보시면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기관 투자자들. 자, 보세요. 라이센스 아웃 재료가 11월 6일 날 재료가 나오고 나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도 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계속 해주는 모습이죠, 그죠? 지금 코스닥, 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아시다시피 제 역할을 못 해줍니다. 이렇게 연속 매수 들어오는 종목 찾아보기 힘든데요. 종근당 계속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조정 매 360을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근데 주가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벳 N자처럼 올라갔다가 빠져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종근당처럼 올라갔다가 누워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셀까요? 네, 기간 조정이 주가가 더 셉니다. 누워 이 옆으로 가는 이 국면 다소 지루할 수는 있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종목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수 좋고 가격 조정 좋고 포멘텀 좋고 실적 좋고 저는 뭐 당연 제약주들 어떤 거 좋겠어요? 하면 당연히 저는 탑3 안에 항상 지금은 종근당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도 괜찮을 정도로 매수 타이밍 아주 잘 잡으셨고 기간도 뭐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뭐 충분히 한 달간 주가가 옆으로 누워서 쉬었잖아요, 그죠? 한 달 기간 조정 잘 쉬었으니까 추가 상승 뭐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글쎄요, 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연말까지 한번 갖고 가시는 전략들 내년도까지도 괜찮겠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한 5거래, 그러니까 이 기관 매수가 지금 6거래를 연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이 없으면 종목이 또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매매 현황 잘 보시면서 기관의 3거래일 연속 매도만 아니라면 한번 쭉 갖고 가보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이 매매 동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도 초반까지는 대구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에코프로 HN. 네, 에코프로 HN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88,600원 20%예요. 네, 88,6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7,90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도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예, 아니고. 아이고 제일 좋은 제일 안 좋은 거 샀어요. 그 중에서 해볼 또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에코프로 H는 여기 보시면 기업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얘는 이 뭐 전지 사업 진출한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뭐 진출한다고 금방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오늘 풍력주가 좀 강하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태양광, 뭐 풍력, 뭐 원자력 이런 애들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예. 친환경 토탈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온실가스 뭐 감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환경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앞으로 미래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기업들이 올해 없었어요, 그죠? 풍력주들 오늘 갔지만 뭐 1년 내내 빠졌고요. 태양광 아직도 빠지고 있죠, 그죠? 원자력은 가끔 뭐 정책들 나올 때마다 뭐 또 원전 얘기 나올 때마다 잠깐 뜨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아니고 뭐 친환경에서도 종목이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선택을 하셨다면 좀 미스가 났다. 약간 종목의 선택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차라리 2차 전지면 2차 전지 업황을 얘기하고 2차 전지 관련주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친환경 명함으로 들이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H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에코프로가 또 상한가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지난번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하면서 2차 전지 뭐 다 상한가로 막 갔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막 가니까 또 이제 에코프로, HN도 또 무슨 일 있나 나도 가도 되나 하면서 따라갔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 가버리는 흐름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늬만 2차 전지 종목이다. 상당히 좀 앞으로도 에코프로가 가지 않는 이상 가기가 힘들다. 에코프로가 가야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에코프로를 해야죠. 왜 에코프로를 따라다니는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학팀에 좀 올라가는데 좀 손해보고 팔아보라는데 때를 놓쳐버려갖고. 그렇죠. 왜냐하면 88,000원을 안 왔으니까 안 파셨죠.
88,000원 오셨으면 아마 파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예약서는 안 왔어요. 그래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좀 팔려고 보니까 너무 다 또 빠졌더라고. 그래서 못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88,000원을 차라리 좀 왔으면 정리를 좀 시원하게 했을 텐데 상한가를 갔는데도 주가가 8만 원밖에 안 와서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뭐 그룹주로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라는 전략 아니면 에코프로 H에는 일단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약간 좀 놓치신 건 아쉽긴 한데 좀 종목을 좀 교체, 아예 그냥 무늬만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반도체 다른 섹터로 한번 교체를 하시기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H에는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H엔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000원에 20%. 네, 54,0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100원입니다. 2%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자, 하나솔루션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솔루션 참, 이 태양광, 아까도 방금 말씀 좀 드렸지만, 올해 이 대체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하신 분들, 풍력 하신 분들, 원자력 하신 분들, 올해 굉장히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대장주로 상당히 조금 연초에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연말에도 아직도 주가가 뭐 별 흐름 없이 일단 좀 늘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매도하실 기회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시청자분? 그렇죠, 그렇죠. 5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작년 아니면 연초에 매수하셨다가 기업 분할까지도 아마 잘 버티셨던 것 같은데 분할 합병까지도 그죠? 하나갤럭시아 그렇죠. 기업 쪼개는 것까지도 다 보유하고 기다려줬더니 이놈이 주가가 지금 거의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도할 타이밍이 없었다라는 거는 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이 하나솔루션이 이 미국 IRA 법안에서 실제로 세액공제 받는 돈들이 이제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내년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특히나 이 북미 쪽에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 더 유명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죠? 태양광 관련. 우리나라는 이 태양광이 솔직히 이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딱히 태양광이 잘 맞는 지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고 뭐 이 바이든 대통령도 큐셀 공장 가서 뭐 엄지척 할 만큼 미국에서 오히려 성장성을 찾아볼 수 있는 태양광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일단은 비중이 20%니까요. 저는 비중 한 30%까지 늘리시는 것도 지금 물타기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안 좋을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고 올해 이 하나솔루션 태양광과 이제 이 화학 업황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화학 업종 스프레드도 봤을 때는 올해가 가장 보릿고개를 지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주가는 이렇게 계속 기업이 제일 안 좋을 때 사도 괜찮아요. 중소기업들은 주가가 기업이 제일 안 좋을 때 사면 박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 대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가장 안 좋을 때 샀다가 제일 좋을 때 파는 게 정답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가장 안 좋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앉아 있고 바닥에서 좀 돌아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비중 40%는 안 돼요. 40%까지 좀 힘들고 지금 갖고 있는 비중 10%만 저 해서 매수 단가 좀 한 5만 원대로 좀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 내년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전략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보세요. 네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좀 가면 좀 안 나아지겠어요. 국회 선거랑 이 하나솔루션은 무슨 상관이죠? 그래요? 상관이 없죠. 총선과는 하나솔루션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닥내 없어요. 네네. 이게 언제쯤 갈 그 예산은 잘 모르죠. 시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바닥은 확실한 것 같다는 거는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비중을 제가 그래서 30%로 늘려보시라. 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 가는 걸 맞추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저는 계룡산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격 전략만 바닥만 일단 확인되는 주가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5만 원 선까지 맞춰보는 전략을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스맥이요. 스맥,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00원이요. 네, 비중.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4,4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움직이지를 않네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10원이면 매수가를 네. 좀 이탈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스맥하면 네, 또 우리 이목 전문가님이시죠.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네네. 많으세요. 예, 네. 예. 스맥은 제 종목인 거 아시죠? 네. 네. 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제 스맥을 많이 좀 소개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2,000원대에서 거의 6,000원대까지 300%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예상대로 글쎄 시나리오 말입니다. 예, 네, 안 움직여요, 그렇게. 네, 시나리오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안 가요. 그죠? 예, 안 가요. 이게 왜냐하면 네. 지금 주식시장이 실적 얘기를 하나요? 실적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시장 네. 무슨 얘기예요? 뭐 폐렴 환자가 아이들 폐렴 환자가 얼마고 뭐 총선에 뭐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식 얘기를 하고 기업 실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어떻게 됐대, 뭐 총선이 어떻게 됐는데, 뭐 질병이 어떻게 됐대, 뭐 이렇게 계속 시장의 이 테마적인 움직임들만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슬림화돼요. 즉 예전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가고 스맥도 가고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테마주들이 같이 갔잖아요. 네.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만 가죠. 그죠? AI도 그러니까 오픈엣지랑 뭐 이런 한두 개 종목만 가고 후발주들이 없어요. 지금 시장 네. 보시면 업종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대장주 한두 개만 콕콕 집어서 2차 전지도 가면 다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만 가잖아요. 다른 애 안 가요. 네, 예. 종목이 이렇게 콕콕 집어서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네. 스맥이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같은 로봇인데 왜 그렇죠? 방금 말씀 좀 드렸잖아요. 지금 네네네.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협소해요. 제가 시장의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비좁다.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네. 대장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못 움직여, 낑겨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네네. 이 시장의 수급이 풀리면 언제까지 네. 시장이 이렇게 말라 있겠어요? 지금 시장이 건기입니다. 지금 예. 우기가 오면 또다시 내년도 1, 2월 달 시장의 수급이 좀 풀리고 순환매가 돌면 저는 로봇주 중에서 스맥 반드시 한번 다시 시세는 온다. 왜요? 네.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시장이 실적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네. 시장은 다시 실적 시즌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볼까요? 네, 지금 장 좀 말고. 답답하시더라도 네. 스맥 매매 좀 기다려 보시고 네.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냐면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팁을 드릴게요. AI도 마찬가지. AI 뭐 지금 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픈 AI 관련주들 보시면 의료 AI 관련주들이 안 가는데 오늘 플리토 같은 거 막 급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장주들이 안 갈 때 후발주가 움직이는 거 따라 들어가면 타이밍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스맥 보시면 뭐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시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이다. 어떨 때 보냐면 두산 로보틱스랑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빠지는 거나 안 가는데 스맥이 4%, 5% 치고 간다. 그러면 오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테마주들이나 같은 업황 종목들은 이렇게 비좁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트레이딩용으로 보시고 이미 뭐 물려 계신 상황이라서 뭐 타이밍 잡기는 힘드시겠지만 좀 보유하셔서 시장 네. 우기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들 좋은 종목이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에너비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800원에 15%. 16,800원 매수가에 15%,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800원입니다. 오늘 또 관련한 이슈도 나왔죠. 원전 3, 4호기 주설비 공사 수주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어떻게 이렇게 짜셨나? 왜 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네. 태양광 방금 상담을 끝냈는데 이번에는 또 원자력, 원전. 근데 뭐 아시다시피 또 다시 또 리바이벌을 하자면 관계 없어요. 풍력도 태양광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도 종목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체 신재생 에너지 하신 분들 뭐 연초에 뭐 바이든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뭐 이 소리만 요란했을 뿐 연말 되니까 진짜 간주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계획 같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이 재생에너지의 암흑과 같았던 2023년도 여기가 끝이냐? 저는 원자력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전도 그렇지 않고 특히나 이제 다른 원전주들, 보성 파워텍 뭐 이런 그 말 그대로 그냥 테마주들 있잖아요. 테마는 테마일 뿐 이런 종목들은 정말 다시 한번 막 원전주들 이렇게 가는 장세가 아니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저는 시세는 끝났다고 봐요. 원전 테마가 다시 뜬다라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똘똘한 종목들, 대장주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올해 암흑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적을 잠깐 보시면 자,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벌써 1조 1,000억. 작년 연간에 1조 1,000억 냈는데요. 올해 3분기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돌파해 놨습니다. 4분기에 뭐 적자 나올 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좋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특히나 성장성, 이 소형 원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성장성으로 갖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한마디로 다른 원전주들은 이제 좀 떨구자.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가기는 힘들다. 대신에 이렇게 콕 집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한전 같은 거 말고요. 그죠? 이렇게 무늬만이 아닌 진짜 베이스가 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내년도는 좀 좋은 흐름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도 보시면 일단 기관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지났습니다. 기관 투자들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금 기관이 한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해줍니다. 자, 기관이 매수해주면 주가가 어디서 노냐면요. 기관 매수 종목들은 시청자분들 다 들으세요. 다른 분들도 보통 기관 연속 순매수 종목들은 이평선이 어디서 노냐면 11선 위에서 놀아요. 21선까지 잘 안 내려옵니다. 11선 위에서 주가가 잘 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들은 11선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갖고 가시라고 말씀 좀 드려요. 그래서 11선 상승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해드렸던 내용들 잠깐 리바이벌 좀 해주면 제가 지난주에 제주반도체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자, 보실까요? 제주반도체. 주가가 어디서 놀았죠? 지난주 여기서 상담을 드렸는데 11선 타면 음봉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 11선 깨질 때까지 한번 목표 주가 설정하지 말고 그냥 11선 깨질 때까지 그냥 갖고 가세요. 말씀드렸죠. 7,000원이었는데 주가 14,000원까지 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배 올라갔어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1선 이틀 연속 깨질 때까지 그냥 목표 주가 설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간으로 가봐야겠죠. 그럼 그죠? 하루에 뭐 또 원전 정책이 나왔다 해서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갈아지는 이제 다 뒤엎고 다른 종목들 테마주들은 뒤엎고 이렇게 알짜 종목들 원전 쪽 괜찮다. 그래서 11선 깨질 때까지 어제 잠깐 깨졌잖아요. 이건 깨진 게 아니에요. 왜? 이틀 연속입니다. 11선 기준은 자, 오늘 다시 올라섰어요. 그죠? 11선이 이틀 연속 깨지기 전까지는 쭉 그것이 뭐 16,000원이 됐든 18,000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쭉 한번 갖고 가보시고 반대로 11선이 이틀 연속 깨졌다. 그러면서 뭐 15,000원 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도를 좀 하시면서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제가 봤을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16,800원이요. 매수 주가 뭐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종목 상담하면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덜어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히든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문득 궁금한 게 해외 직구 장바구니 가득 채우셨잖아요. 네. 배송 받으셨나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앵커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근데 앵커님 말을 듣고 안 해야겠다.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못 해봤고요. 네. 해보신 분들 혹시 아시면 지금 너튜브에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좋은 제품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품은 배송을 못 받으셨지만 이 수익률은 빠르게 배송이 또 됐더라고요. 네네. 지난주에 공개를 하자마자 또 상승률이 나왔고 그 전 히든 종목도 대단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네. 종목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 직구였잖아요. 네. 이 알리익스프레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점하는 회사, 뭐 뻔하잖아요. 택배사 중에 하나,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그죠? CJ 대한통운이었는데 화면 보시면 뭐 1,300원 진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주가가 이 종목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1,300원이지만 이 기업의 주가는 11만 2천 원입니다. 네. 주가가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라인대가 이제 여기 이 종목이 이제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죠? 이렇게 올랐는 걸 어떻게 사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 제가 주봉을 보여드렸잖아요. 주봉을 보시면 이 기업은 11년 동안 실적이 계속 우상향 기업입니다. 자, 11년 동안 우상향인데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2022년도부터 계속 주가가 빠졌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이 오니까 이제 뭐 택배 안 시킨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11년 동안 기업이 실적이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위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게 낙폭과대주죠, 그죠? 이런 게 낙폭주입니다. 그냥 고점에서 50% 떨어지고 고점에서 뭐 20% 떨어지면 낙폭과대주. 주관적인 거잖아요. 낙폭과대라는 것 자체가 기준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준을 세워드렸죠. 기업은 실적은 그대로 가거나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그냥 빠진 경우 이게 낙폭과대주다, 그죠?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오른 거 저거 별로 오른 것도 아니네요. 왜?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렸는데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오늘도 12월 10일 오늘도 신고가를 나왔네요. 그래서 신고가 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사잖아요, 그죠? 기관 주구장창 그렇게 시장을 팔아대는 기관도 주구장창 사고 있어서 5%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쭉 한번 갖고 가셔서 목표 수익률 한 20%까지 한번 갖고 가보시는 전략들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얘기 또 계속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 QR 찍고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 중에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거보다 더 간 게 있습니다. 있죠. 저거 뭐 5% 자랑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일주일 만에 5%니까. 네. 대단하죠. 자, 그럼 2주일 만에 얼마 갔나 볼까요? 자, 다음 종목 플리토였죠. 네, 플리토 글로벌 데이터 랩. 뭐 구글, 애플과도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구글과 애플하고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 자체도 기업의 레퍼런스 얼마나 큰 레퍼런스입니까, 그죠? 삼성전자에 한 일주일 동안 출근한 사람도 다른 기업에 스카웃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 계약 금액이 물론 컸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연이 닿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종목을 한 번 더 말씀 좀 드렸던 이유는 차기작 갤럭시 이제 내년도 나올 플래그십 모델에 실시간 통화가 기능이 탑재돼서 나온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통역 뭐가 있어야죠? 우리나라 한국어에 제일 적합화된 이 통역 기능, 이 디바이스, AI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가 누가 있을까요? 이제 플리토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N자 파동을 그릴 때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눌림목이죠, 그죠? 가격 조정이 나왔죠? 가격 조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지난주 주가가 빵 한번 뛰었습니다. 제가 이 주가가 이제 20% 이상 화요일마다 주가가 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오는 화요일 날 또 주가가 빵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1% 계속 주가가 빵빵빵 뛰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희한한 게 뉴스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보통 AI주들이 올라갈 때 뭐 아시다시피 뭐 의료 AI주들도 어디 학회에 참여했다, 뭐 매출이 언제부터 터질 것이다. 흔한 리포트 한 장 없이 주가가 이렇게 혼자 3단 파동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주식은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 흔한 리포트 한 장 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무서운 주식이에요. 반대로 굉장히 무서운 주식은 하락은 어떤 걸까요? 악재가 없는데 막 빠지는 종목들 있죠. 막 악재 없는데 막 하한가 가는 종목들. 진짜 무서운 종목이에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주식도 상승 쪽도 조용히 뉴스 없이 수급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재료가 어디서 나온다? 재료가 나오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럼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 재료가 지금 3만 원에 나올지, 4만 원에 나올지, 5만 원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30% 지금 뭐 파동을 계속 그리고 있지만 이게 앞자리가 뭐 4로, 5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톡방에서 시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이 한 주를 기다리면 5%를 한 주 더 기다리면 또 3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또 한 주를 더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종목 하나 주시죠. 네, 종목 가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종목은 한 주면 5%, 2주면 30% 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내일 장 전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9시 전에 공개를 해드리니까 종목 잘 들어오셔서 기다리셨다가 내일 오전에 종목명 공개하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은 그러니까 고순도 반도체형 케미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나스닥 지수 신고가 랠리를 누가 이끌고 있죠? 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이끄는 이러한 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 미국장을 보면 상당히 좀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지금 박스에 갇혀서 못 갔지만 삼성전자도 오늘 딱 보니까 고개를 살짝 박스 상단에 걸어 놓더라고요. 그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미국 증시의 흐름들 뭐 굉장히 좀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계속 순환매 계속 좀 보시는 전략들 말씀 좀 드렸죠. 이 종목 반도체용 케미칼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식이 이제 화학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초슈퍼 울트라 경기 민감주 화학주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긴 맞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분명히 틀린데 결이 완전히 틀린데 케미칼 하면 일단은 좀 시장에서 까고 보는 에이 화학주 안 해. 이렇게 좀 까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주가가 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 이건 이 케미칼 화학주가 아닌데 이렇게 케미칼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요인은 전혀 없다. 이거는 반도체주로 봐야죠, 그죠? 그래서 고순도 반도체용 케미칼용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용 케미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이 정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정제 설비를 이용해서 원료를 이제 2차 전지용 고순도 케미칼 제품 감각에 코팅하기 전에 반도체 공정단에서 도포하는 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좀 정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연평균 매출이 41%, 영업이익 69%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삼성전자도 3분기 흑자 전환됐고 하이닉스 이제 겨우 4분기 실적 흑자 전환되는데 이 중소기업이 이 스몰캡 기업이 연평균 매출이 41%, 영업이 69%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죠? 반도체 대기업들, 셋업체들의 실적 기복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업의 볼륨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이시고, 근데 주가가 안 가요. 그죠? 주가가 안 갑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공모가 밑에 있는 종목들을 좀 노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오늘 또 400% 종목 나왔죠. 그죠? 지금 두 번째 400% 종목이 나왔는데, 공모가, 저는 신규 공모주들 정말, 400%는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이제 따상, 따따상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상한가에서 상한가 하면 400%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요. 근데도 이렇게 공모가 하회하는 종목들, 이러한 분위기라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모가 400% 수익도 나오는데, 공모가가 1,700원이었는데, 지금 공모 주가가 1,700원만 오면 반등을 줘요.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수익 낸다라는 거의 부등호잖아. 공식이 돼 있잖아요. 청약만 받으면 일단 수익이야. 근데 이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노려보는 거죠. 저는 이런 패턴을 뭐라 그러냐면 배를 쫄쫄 굶긴 거예요. 배를 쫄쫄 굶겼다.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배를 쫄쫄 굶겨놓으면 이 시장은 틀립니다. IPO는 무슨 시장이에요? 얘는 발행 시장이에요. 없던 주식을 찍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시장이에요? 우리는 유통 시장이에요. 우리는 있는 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발행 시장 애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배가 쫄쫄 굶어 있죠. 매수주가, 공모주가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어야 얘네들 수익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IPO 종목들, 배가 쫄쫄 굶어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공모가 밑에 지지가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이 많이 제 경험상 나더라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 공모가 이 하회한 종목들을 보는 투자 전략. 그래서 공모가 1,700원인데요. 지금 3중 바닥, 1, 2, 3. 2중 쌍바닥도 신뢰가 높은데 이 3중 바닥은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3중 바닥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21선을 어떻게 돌파? 별이 5개로? 아니요. 네. 양봉 3개로. 저는 이런 패턴들 많이 해요. 적산병 나올 때 다음 날, 양봉 4개째 나오는 날 매수를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도 지난번에 한번 3개 돌파했는데 바로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떻게 패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트라이, 재수한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실패했고 지금 재수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한번 이번 재수에는 꼭 성공해서 주가가 한 15,0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신규주들은 아시다시피 빨라요.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신규주는 시세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니까요. 종목명 내일 확인하시고 네 번째 캔들을 사는 거예요. 내일 오전장 시초가에 잡아보시는 전략 그런 특방에서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종목이 한 주 한 주 누적이 될수록 상승률이 훨씬 더 커졌는데 과연 이번 종목도 어떤 상승률을 보일지 기대하시면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한 종목만 준비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일단은 제가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맞아요. 좀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위성 영상 쪽 이 데이터 솔루션 하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상당히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 뭐야, 이런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업황 뭐 이런 측면에서 종목이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만큼 상당히 좀 독보적인 모멘텀. 우주 지상국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민간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왼쪽 보이시죠, 그죠? 고객 지상국 구축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뭐 우주선수 같이 생겼죠, 그죠? 이런 대형 이 교신 안테나
이런 것들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위성으로 찍어서 뭐 이 재난 재해나 객체 탐지나 변화 탐지, 영상 재생 이런 4가지 솔루션을 보유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나로호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업황 자체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그죠? 위성을 계속 엄청나게 발사를 해야 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 발사 수가 3,800개 정도 됐는데요. 2021년도부터 2년 동안 얼마가 증가했냐면 17,000개를 발사를 했습니다. 위성을 계속, 그러니까 이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전 우리 미국에서도 민간 기업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스페이스X를 주도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서로 자랑하는 시대에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은 아마 5배 정도 이상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시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이 기업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가의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좀 촉매제 역할, 한번 이렇게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아주 구미가 땡기는 키워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방산 그리고 붙었다가만 하면 주가가 급등했던 이제 UAM이죠, UAM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으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말 그대로 좀 타겟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이제 공모가 종목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 공모 주가를 또 하회하고 있어요. 공모 주가가 이 기업은 22,500원. 좀 생소하죠. 아까도 시청자분한테 기업 설명 좀 드렸지만 이 우주 지상국 데이터 송수신에서 여기서 이제 매출 로열티를 받고 라이센스 수수료를 받는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생소하고 잘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좀 꺼려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인기가 없어요. 이 기업 공모 때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잘 손이 좀 잘 안 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화면은 요거 하나면 됩니다. 딱 뭐 다 거두절미하고 방산, UAM,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 4개 키워드들만 있고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쌍바닥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줍니다. 노란톡방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겠지만 쌍바닥 지지라인 여기서 이제 지지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지받고 있다 보면 이런 것들 반드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공모 기억하세요. IPO 참여자들,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의 배를 쫄쫄 굶겨라. 그러면 유통시장에서 배를 불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신규주 공모가 하회하는 종목 2개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 잘 써보고 제 매매 꿀팁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 노하우로 잘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히든 종목들의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못다 나눈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은 기관의 이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보유를 해나가보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하나솔루션은 바닥을 확인했으니 비중 확대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주였던 플리토가 31%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대안주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